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소식과 함께 비트코인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상당히 많은 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 비트코인이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테슬라는 몇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총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 어제 멤버분께서 질문을 주시기도 하였고 또 언론사에서 대충 이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식의 기사는 많이 나오지만 얼마 전 일론의 테슬라 지분 보유 공시에서 알 수 있듯이 금융 문맹 기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또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슬라가 9,700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지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테슬라에서 발표하는 어닝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1년 1분기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1.3 빌리언 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대차 대조표에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현금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2021년 1분기 테슬라가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을 사는데 1.5 빌리언 달러를 투자하였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여서 일부 현금을 확보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2021년 1분기 말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1.3 빌리언 달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 같은 경우는 2022년 1분기까지인데 이때까지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실제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사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간 것도 있고 또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후에 공식 공시 자료에서 나오는 회계 처리 방법을 함께 보면서 어떻게 변화한 건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 2분기에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때는 실제 비트코인을 매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매도 금액을 보게 되면은 936 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2022년 2분기 매도하게 되고 단순하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디지털 자산 가치만 보게 된다면은 218 밀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2년 2분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을 사지도 팔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는 조금 내려가서 184 밀리언 달러로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본다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자산을 샀다 팔았다와 관련된 내용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건가? 이 내용을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처리하는 방법은 무형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은 앞서 자산 가치를 확인했던 대차 대조표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장부 가치입니다. 장부 가치와 fair value, 그러니까 공정 가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 가치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공시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설명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의 시장가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항상 임페어먼트라는 형태로 그 내려간 만큼의 손실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부가에 이 내용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오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자산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184 밀리언 달러라는 금액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비트코인의 최저가를 기록했을 때를 바탕으로 산정된 금액이고 그 차액을 언제 인식하냐면 매도를 할 때는 그 차액만큼을 인식을 해서 장부가에 기록된 금액과 판매가의 차이가 있는 만큼을 모두 다 이득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감안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가장 낮았던 시점은 2022년 11월 21일 15,599불입니다. 테슬라의 디지털 자산 가치인 184 밀리언 달러를 앞서 확인하였던 비트코인 최저가로 나누게 된다면은 11,795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언론
언론에서는 9,700개를 이야기했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더욱더 명확한 추가 정보를 공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공시 자료 같은 경우는 2022년 2분기 탱큐를 나타내고 있고, 이 공시 자료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 Fair Market Value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가치 평가 기준일은 2022년 6월 31일이고, 이때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가 222밀리언 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야후 파이낸스 기준 종가가 19,784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일 때 기준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222밀리언 달러였기 때문에 이거 역시 계산해 보면은 11,220개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제가 회계 규칙에 따라서 계산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수치인데, 이는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잡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종가로 잡은 19,784가 아니라 장중에 조금 더 낮은 수치에서 기록을 하게 되었다면은 아까 우리가 계산하였던 11,795개와 똑같은 수치가 나오는 시점도 분명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역시 대충 계산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게 2021년 1분기이고, 이때 매수했었던 게 1.5 빌리언 달러, 매도를 하면서 받았던 게 272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뒤 2022년 2분기에 다시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936밀리언 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 매수에 들어간 현금이 1.5 빌리언 달러이고, 매도를 통해서 확보한 금액은 1.2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11,795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가치가 방송 준비하는 동안 또 추가로 더 올랐는데 현재 62,491불입니다. 이거 업데이트 해주면 737밀리언 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팔게 된다면 바로 737밀리언 달러만큼을 받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데 쓴 금액은 1.5 빌리언 달러이고, 이걸 모두 다 매도하게 된다면 1.94 빌리언 달러만큼을 얻게 됩니다. 투자 수익률은 조금 더 올라가서 20% 후반대의 투자 수익률을 얻게 되고, 또 전체 수익금만 본다 하더라도 0.4 빌리언 달러를 넘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참 재밌는 게,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할 당시에도 온갖 말이 많았습니다. 아니 무슨 비트코인 크립토 커런시를 테슬라 같은 회사가 매수를 하냐, 또 나중에 팔 때도 말이 엄청나게 많았죠. 아니 그걸 샀다가 왜 다시 파냐, 배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해도 아주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모건 스탠리에서 아담 조나스 씨가 애플이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노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7대의 전기차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축적한 자율주행 데이터가 45만 마일에 달하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동기간 테슬라는 5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축적된 자율주행 데이터는 매년 500억 마일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67대의 차량, 500만 대 이상의 차량, 45만 마일의 데이터, 매년 500억 마일의 데이터. 이러다 보니까 애플이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이고, 테슬라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최근 들어서 다양한 생성 AI를 통해서 이미지도 잘 나오고 영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성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순수한 질문인 건데, 만약 그게 가능하다라면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 현실이 사실
현실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현실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모든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럼 AI를 통해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현실은 현실일까? 아니면 이것도 AI일까? 상당히 철학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정말 마술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따라하는 것과 이를 완벽히 이해해서 그대로 구현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폭탄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새로운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엄청나게 개선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추가 정보를 던지는데 바로 제로백이 1초 미만일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밝힙니다. 이 제로백이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는 플레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 커뮤니티에 한테타님이 공유해주신 로시로브님의 플레드 체감 속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와. 플레드 같은 경우 제로백이 2초 정도인데, 만약 여기에 2배가 넘는 1초 미만의 제로백이라면은 사실 정말 이거는 차라기보다는 로켓에 가까운 무언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일론이 실제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테슬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스페이스X와 콜랩을 합작을 해서 만들겠다라고 밝혔는데, 자동차 모양의 로켓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 모양의 로켓이다 보니까 일론은 여러분들의 집보다 새로운 로드스터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론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갑작스럽다라는 느낌을 분명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일론 정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항상 위기 혹은 서지를 만듭니다. 보통 위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은 훨씬 더 큰 기회가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안주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안주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안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X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한계에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규 로드스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브 리씨께서는 솔직히 이게 너무 기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로 101초 미만이 99.9%의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타당한 우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는데, 일론이라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 가는 것이기도 하죠. 이 화성에 간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99.9% 이상의 사람은 가지 않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때, 혹은 이걸 시도할 때, 혹은 이걸 정말 뛰어넘을 때 많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감 자체가 저는 정말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이 항상 하는 말처럼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기대되는 일이 없다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은 그 삶이 얼마나 슬픈 삶이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게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게 영감이고, 그 영감의 연장선이 이번 로드스터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동시에 이런 영감을 많이 주는 곳이 나사이기도 합니다. 나사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을 쓰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런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으며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로드스터의 제로 101초 미만 역시 또 자동차 산업과 로켓 산업에 새로운 영감과 기술 발전 낙수 효과를 가져오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항상 한계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도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실제 100km를 주행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전력을 소모했는지 테스트를 하였는데, 독보적으로 테슬라의 모델이 훨씬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업들과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이 이유 자체가 단순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한계에 항상 도전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효율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이탈리아에서 재미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연간 130만 대의 자동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테슬라와 또 다른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국의 자동차 공장 기지를 건설하려고 협상 중이다라는 말이 이탈리아 장관인 아돌프 우르소 씨로부터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FSD12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평가표까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FSD 버전 11에서는 위쪽에 있던 이 차량이 정지한 것인지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FSD가 운전자 개입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 12로 바뀌면서 똑같은 장면, 똑같은 상황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다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잘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최근 많은 FSD 버전 12 영상을 올려주시는 엣지케이스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엣지케이스님께서 이번 FSD 버전 12로 바뀌면서 어떤 점에서 점수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모두 다 정리를 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점수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인이 작성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관은 분명 개입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특히나 크게 개선된 점에서는 명확하게 어느 분야가 개선되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엣지케이스님이 평가한 표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역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1점이 깎인 지점이 있는데 제 차량이 멈출 때 가속할 때 그 편안함은 조금 더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아주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